사실 이렇게 3년을 살면서 뭐 내신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생활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되게 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시간들을 겪고 근데 그거를 그 겪은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딛고 다시 뭔가 또 새로운 걸 도전하고 해서 결국에 그걸 극복해내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런 걸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더 많이 단단해진 것 같고 3년 동안 이화에 살아서 그렇지만 저는 정말 이화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얻고 배워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예습과 복습에 충실하며 교사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질문을 통해 의문점을 풀어나가는 열정과 집중력이 탁월하다. 사상가의 사유를 이해하고자 숙고하며 진정성 있는 학습자로서 내면의 성장이 돋보인다. 네,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중 딴 얘기 황순입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졸업생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고등학교 25년도 졸업 예정이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호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김유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학생들을 제가 쭉 인터뷰를 해오고 있는데 대체로 제가 먼저 인터뷰 의뢰를 많이 하지만 근데 요 김유은 학생도 저한테 본인도 인터뷰에서 좀 후배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먼저 인터뷰 연락을 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순천쌤 유튜브를 이제 종종 많이 봤는데 거기서 수시 끝나고 시즌마다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영상을 되게 잘 찾아봤었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나도 뭔가 좋은 결과를 내서 나중에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괜찮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뭔가 좀 더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김유은 학생은 일단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47의 내신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진학했는데 좀 나름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는 이제 후배들은 너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 네. 그래서 너가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 좀 처해 있었던 게 있었는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저는 저시력으로 인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약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저는 뭐 다 보이긴 하지만 이제 뭐 작은 글씨를 보거나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입학한 전형도 이제 일반 전형이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라고 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2.47이라는 이화여고에서 이 정도 내신이면 거의 반에서 거의 한 3등 이내거든. 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내신인데 이게 저시력이라고 하니까 사실 유은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체감을 잘 못할 것 같아. 일단은 자리에 앉아 맨 앞자리에 앉아도 칠판 글씨가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인 거잖아. 그쵸. 거의 엄청 크게 쓰지 않는 한 그냥 듣고 수업을 따라가는 느낌이었죠. 네. 그러니까 칠판 글씨가 사실상 안 보이는 수준이고 거의 청각에만 의존하고 본인도 이제 책을 보고 문제를 풀 때 그 확대경이라고 하나? 네. 네,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제가 먼저 수업 들을 때로 치면 이제 수업을 이게 뭐 칠판이나 그 빔으로 하실 때는 그냥 사실상 거의 듣는 거에 의존을 해서 수업을 들었고 이제 수업 들을 때는 주로 이제 패드를 이용하니까 패드에서는 이제 얼마만큼 많이씩 확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수업 들으면서 막 교과서를 보거나 이럴 때는 그때는 뭐 크게 막 엄청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이제 그냥 혼자 공부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빛이 이렇게 나오는 돋보기처럼 생긴 확대경이 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작은 글씨를 키워가지고
보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사실 유은이를 보면은 아, 저 허리랑 목이 괜찮을까? 그냥 볼 때마다 너가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네. 이렇게 확대경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허리나 목이 괜찮을까? 이럴 정도로 네. 아무튼 또 봤을 때 아, 참 대단한 학생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과목마다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달랐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읽는 거 자체가 적으니까 문제만 읽고 뭐 글씨야 제가 크게 써가지고 풀면 되니까 그 수학 같은 거는 막 엄청 크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못 느꼈고 대신 수학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칠판에다 주로 풀이를 하시거나 그치. 아니면 뭐 패드에다가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데 듣고만 있다가 잠깐 이렇게 놓치면 이게 머릿속으로도 그려지지 않는 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놓치면 이게 그 문제를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서 수학은 그것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국어 과목에서 아무래도 읽어야 되는 것도 원래도 많은데 그거를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험이나 이런 내신 시험이나 수능이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걸 이제 속도도 빨리 읽으면서 근데 그걸 또 정확하게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이해해야 되고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은이가 아까 전과목 내신이 2.47인데 국어는 3.19 아, 그래서 국어가 제일 안 좋긴 해. 근데 네. 반대로 사회가 1.86 그래서 이제 사회가 네, 진학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사실 이제 나도 교사 입장에서도 이 김유은 학생 수업을 해봤지만 그래도 그나마 3학년 때 만나가지고 이미 이런 거에 많이 적응을 한 상태여서 이제 알아서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긴 봤지만 사실 교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전적이었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신 것 같다.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3학년 때 이제 고정과 윤리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고정과 윤리 시간은 좀 어떤 수업이냐면 약간 그 학자들의 좀 그 책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스크랩 펴는 거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대화를 하고 이런 식의 수업인데 이제 주어진 제시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빨리 잘 읽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저의 상황을 아시고 이제 원래 다른 반에서 수업하실 때는 딱 어쨌든 이 친구들이 수능 가서도 글을 빨리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재시면서 이 시간 안에 읽어라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 듣던 반에서는 제가 그렇게 시간 제한을 주면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제대로 못 읽을까봐 그냥 저 있는 수업 반에서는 그냥 시간을 최대한 많이 주시고 항상 저 다 읽었냐고 물어봐 주시고 이래가지고 좀 되게 많이 감동이었습니다. 청각에 거의 이제 수업하는 교사 입장에서 청각에만 의존하는 그 상호 간의 소통에서 그런 상황에서 교사로서 어떻게 이 학생을 또 이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나도 좀 많이 고민이었던 것 같아. 많은 선생님들이 또 그런 고민 속에서 좀 챙겨주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신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내가 유은이를 보면서 선생님들을 참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 혹시 뭐 실명을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고 난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화여고가 본인에게 어땠는지 뭐 그런 얘기를 짧게 해줄 게 있으면 해줘도 될 것 같아. 선생님한테 감사했던 에피소드라든지.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주정호 선생님과 매우 좀 많이 좀 친했고 그 선생님께 좀 많이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1학년 때 이제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저도 이 학교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서 되게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잘 도와주셨던 것 같고 이제 가장 감사했던 건 1학년 때
조회 끝나고 제가 이제 항상 선생님을 좀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교무실까지 잘 따라다니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되게 이런 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맨날 이렇게 좀 격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많은 힘을 받았고 이제 2학년 때 너무 좋게도 수학 수업을 함께 하게 돼가지고 또 2학년 때 수학을 정말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케이. 사실 이화 뭐 다른 고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화여고에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많은 내적 갈등이 있잖아. 또 시험 볼 때마다 이거 뭐 전학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본인이 나름 중학교 때는 또 나름 그 교실에서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다 애들이 뭔가 다 뭔가 돋보이는 느낌의 아이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내적 갈등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또 잘 적응한 것도 기특하고 선생님께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이 전과목 내신 1학기 때 2.48 사실 되게 우수한 내신이라고 생각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2.48이면 이화여고에서 거의 반에서 3등 이내거든. 물론 학급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내신 학습 팁을 얘기하면 참 할 게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요 얘기만큼은 좀 해주고 싶다 하는 거. 저는 이제 아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4주 전에 시작을 한다. 저는 한 5주나 6주 전쯤에 이제 공부하기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모든 과목에 적용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제 사회나 역사 과목에 좀 초점을 맞춘 팁을 얘기하자면 정말 교과서나 부교재, 뭐 프린트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막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칸 그려놓고 한 번 읽을 때마다 체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일 많이 읽었던 거의 한 7, 8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이게 뭐였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의미 있게 읽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읽어가는 횟수마다 이렇게 체크를 했다는 것도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학기 때 2.48 근데 이제 위기가 찾아왔지. 2학기 때 3.52로 거의 한 등급 정도가 떨어졌어. 그럼 사실 이러면 되게 큰 충격을 받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1학년 1학기에서 2학기가 된 것뿐인데 한 등급이 떨어졌어. 근데 그 이후에 또 내신을 2.23, 2.15, 3학년 1학기 때는 1.92. 그래서 한 번 딱 떨어지고 그 다음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정점을 찍으면서 마무리한 내신 구조를 갖고 있는데 2학기 때 어땠어? 내신 받고 나서? 이게 이제 물론 3.5 이런 3점대 중반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우수하긴 하지 그것도. 근데 이제 뭐 과목마다의 내신을 보면 사실 한국사랑 통합사를 빼고는 다 4등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주요 과목이 다 완전히 국영수가 완전 다 이렇게 내려가 버린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2학년 때 올리지 않으면 학종과 수시를 생각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좀 많은 위기감을 느꼈죠. 근데 사실 1학년 2학기 때 막 엄청 막 놀았다거나 막 평소와 막 엄청 달라진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느끼진 못했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좀 왜 이러는지에 대해 조금 많이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점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기부인데 원점수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등급문을 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또 애들이 2학기 때 이제 약간 여름방학 전후로 또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면서 약간 정신 차린 것도 또 있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결국에 또 2학년 때 많이 올렸어. 3학년 때는 정점을 찍고 이게 뭐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이렇게 잘 하게 된 걸까? 이제 아까
1학년 2학기 때 왜 이만큼이나 내려갔는지 조금 아이러니했다고 하긴 했는데 굳이 제가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약간 좀 무조건 시간을 많이 공부를 하면 그게 열심히 하는 거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 엄청 늦게까지도 막 해본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무조건 앉아있는 시간을 많이 하면 좀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 그 상황에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죠. 근데 2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뭔가 좀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지 좀 방법을 찾은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이제 학교에서 잠깐만, 유은이가 기숙사 쪽 살았지? 기숙사에서 좀 되게 기숙사 덕을 많이 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기숙사에 가면 저녁을 먹기 전까지 그냥 자유 시간이에요. 호실에 있든 자습실에 있든 뭐 밖에 나가지만 않으면 상관없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딱 그때 들어와가지고 그날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뭐 모든 과목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주요했던 과목이나 그날 외울 게 많았거나 좀 내용이 많았던 과목 위주로 복습을 했고 그럼 이제 막 거의 배우자마자 한 거니까 잘 기억이 나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먹고 와가지고 조금 쉬다가 이제 자습이 6시 40분에 시작하는데 한 남들이 자습실 내려가기 한 20분 30분 전쯤에 가서 먼저 조금 워밍업을 하고 있다가 또 자습 시간은 나름 또 많이 집중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습이 11시 15분에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심야 자습이 12시 10분에 있어요. 10분부터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잘 준비하고 점호하는 시간인데 이제 그 시간에는 이제 약간 좀 조용한 분위기는 아니니까 뭐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약간 좀 덜 집중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수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막 국어 같은 거는 막 이렇게 시끄럽거나 막 하면 좀 집중이 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수학은 이렇게 빠져들기 좋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에서도 좀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뭐 그런 과목을 좀 잡고 공부를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뭐 심야 자습도 거의 매일 했고 대신 심야 자습을 하고 나서 막 그 이상 더 엄청 뭘 하거나 그러니까 적당히 잘 시간은 지키면서 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의 루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이거 되게 알짜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많이 떨어졌어. 한 등급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너의 학습 양이 떨어진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 열심히 했는데 난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내신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걸 넘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들을 너가 찾아 나갔다는 거고, 그 중에 내가 이제 상당히 공감하는 게 딱 그 수업 마치고 기숙사 가서 그 텀에 약간 느슨해지지 않고 그날 내용들을 이제 복습했다는 거잖아. 상당히 이게 진부할지 몰라도 그 망각곡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대학교 때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공부를 빨리 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공감할 것 같아. 만약에 어차피 공부는 결국 해야 되는 거잖아. 해야 되는 건데 미루고 나중에 하면 내용을 상기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 근데 그렇게 그날 해버리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짧게 빠르게 쳐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날 좀 하려고 좀 고통스럽지만 상당히 이제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오히려 복습을 조금 빨리빨리 하면서 효율성을 좀 제고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환경에 맞는 공부, 그러니까 뭔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수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수면 시간도 최소한 확보를 하려고 했다는 거. 무작정 그냥 공부 시간만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참 잘했구나 이런 게 좀 눈에 띈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2학년 때는 수학 원도 1등급을 받고 영어 원, 세계사 1등급 받은 과목들이 많아. 영어 2도 정치와 법. 그래서 되게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이제 좀 학생부 종합 전형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 어쨌든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도 학종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2학년 때부터 지켜본 유은이도 상당히 학종스러운 학생이다, 우수한 학생이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 선택 과목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수업 현장에서는 주로 청각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과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의 흥미는 어떤 거였고, 너의 진로나 흥미는 어떤 거였고, 선택 과목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게 된 건지 이 얘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 일단 2학년 때 선택 과목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사회 과목을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사탐만 3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과학을 안 했을 때 좋았구나. 네, 그게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사탐에서 경제, 한지, 정법, 세계사, 윤사 이렇게 5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진짜 저는 역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세계사를 했고, 일반 사회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정법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경제, 윤사, 한지를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사실 뭐 경제는 약간 좀 어렵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논외로 두고 지리와 윤사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윤리는 막 제가 엄청나게 잘하거나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과목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한지랑 윤사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일단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한지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좀 많이 보거나 이런 좀 시각적인 자료들이 너무 시험이나 이런 교과서나 이런 거에 좀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또 윤사를 선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도 했고, 이게 배워보면 알겠지만 윤사랑 세계사는 거의 좀 흐름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좀 이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상을 배우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진짜 세계사랑 윤사는 좀 같이 배우면 서로 시너지가 많이 나는 과목인 것 같아요. 수업 중에서도 이제 세계사 선생님은 너네 윤사 시간에 이런 내용 배웠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윤사 시간에는 세계사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때 철학이 이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2 과목을 정말 같이 배우면 많은 시너지가 있습니다. 야, 이 부분은 나한테도 참 인상적인 얘기 같은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난 유은이의 능력이라고도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2 과목이 너는 그렇게 시너지가 난다라고 하지만 그 시너지가 난다라고 느끼는 지점까지 도달한 거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확실히 세계사랑 윤사 지금 내가 세특을 보고 있는데, 이게 너한테 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내면의 성장 이런 키워드들이 많거든. 너의 어떤 내적인 성숙도가 되게 높다라고 나도 느꼈어.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뭐 어쩌고 좋은 말 많은데 평가와 가치에 대한 꾸준한 질의응답을 통해 내면을 성장시켰음 이런 말 있고, 윤리화 사상에서는 여기도 복습 얘기 나온다. 예습과 복습에 충실하며 교사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질문을 통해 의문점을 풀어나가는 열정과 집중력이 탁월하다. 사상가의 사유를 이해하고자 숙고하며 진정성 있는 학습자로서 내면의 성장이 돋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런 키워드들이 3년에 걸쳐서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너가 이런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기억나.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학생인 것 같고, 그 질문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어떤 융합적인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질문하는 게 좀 돋보였던 것 같아. 또 할 얘기 있어? 3학년 선택 과목 얘기할까? 정말 이슈가 많은데, 이제 그때는 더 다양한 과목들 중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또 3학년 때 사탐 일반 과목이 4개인가? 밖에 없어요. 동아시아사랑 세계지리랑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사회문화는 당연히 정말 하고 싶었고
근데 이게 세계지리는 이제 한지를 안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게 또 지리다 보니까 그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얘도 제쳐놓고 동아시아사와 생활과 윤리 중에 또 많은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마음은 너무 역사를 배우고 싶은데 역사가 너무 좋고 동아시아사도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동아시아사가 선택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실제로 정말 몇 명이었냐면 14 14명이었어, 그지? 그래서 1등 1등급이고 2등 2등급, 막 3등이 3등급 이런 상황이니까 작년에도 그랬었던 것 같고 이제 제 학년 때도 그랬었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죠. 이렇게 수시를 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쨌든 내신 숫자도 고민이 무시 되지. 못하자는 거잖아요. 이제 전체 내신을 냈을 때 다른 건 이만큼 잘했는데 이게 막 4, 5등급이면 막 엄청 전체적인 평균도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사회학과뿐만이 아니라 사학과나 역사 교육과에도 조금 관심이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때 순찬 쌤한테도 제가 좀 그치. 고민을 나도 기억나.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이제 그 학교에서 학종을 했을 때 그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개설됐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동아시아사가 개설이 됐음에도 이거를 안 들었다는 거는 이제 사학과나 역사 교육과 입장에서는 조금 그 내신의 숫자가 어떻고와 상관없이 조금 의아하게 볼 수 마이너스가 있다. 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안 열려서 못 들었던 거면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열렸는데도 안 선택한 거면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도 이제 좀 숫자가 낮아지더라도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동아시아사를 선택을 했고 대신에 이제 윤리는 이제 고정과 윤리라는 과목으로 이거는 이제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뭐 내신이 숫자로 나오지 않고 ABC로 나오는 과목이어서 이제 윤리 관련된 과목도 듣고 이제 동아시아사 이제 역사 과목도 들어서 2학년 때 거에서 조금씩 더 발전을 시키는 느낌으로 이제 3학년 때도 선택 과목을 구성을 했죠. 실제로 이제 원점수 96점에 2등급이어서 되게 이 정도면 잘했다. 14명인 것도 나오고 알거든, 평가자 입장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좀 봤을 것 같고 여기서도 너의 캐릭터가 또 드러나.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문장이 무엇이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가 남다르며 활기찬 모습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침착하게 역사적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모범적인 학생이다 하고 뒤에 되게 이제 구체적인 활동이나 평가들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깊이 너의 진정성 이런 것과 좀 관련 있는 표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역사를 너가 제일 사회도 좋아했고 특히 역사를 좋아했잖아. 그래서 역사교육과를 가장 이제 희망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희망이 이화여고 와서 어떻게 이제 발전하게 된 건지 너가 해당 전공을 선택하게 된 배경 그런 얘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 일단 저는 이화여고에 오기 전부터 이제 교사라는 꿈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과목에 있어서는 약간 계속 마음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기부를 보면 이제 얘가 2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하고 싶었구나 이걸 조금 알 수 있는데 이제 약간 1학년 때는 영어를 하고 싶었어요. 영어 선생님을 하고 싶었는데 생기부도 뭐 영어나 뭐 교육 이런 키워드를 좀 가지고 갔었단 말이죠. 옥합에서도 약간 네. 그랬는데 이제 약간 1학년 때 영어 내신이 그렇게까지 좋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뭔가 영어 교육과를 가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없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고 이제 또 내신이 안 나오다 보니까 흥미도 약간씩 좀 떨어지고 근데 그 내신이 안 나온 와중에 되게 빛을 발하는 과목이 한국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사랑 통합사회였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 과목을 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많은 사회 과목들을 접하면서 이 과목이 진짜 너무 재밌구나. 진짜 공부하면서도 사실 사탐 공부할 때는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진짜 그냥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내가 이 과목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기도 했고 이제 뭐 수치상으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잘 나오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제가 얘는 되게 사회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다 라고 좀 여겨가지고 막 어떨 때 카톡으로 막
질문해주고 막 와서 뭐 정법이나 세계사 같은 거 이렇게 물어봐주고 해가지고 근데 또 그걸 설명해주면서 또 그 설명하는 거에서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 사회나 역사 선생님을 하면 나한테 좀 잘 맞겠구나 라고 이제 2학년 때 그거를 알고 3학년으로 올라가서 이제 사회와 역사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원서를 쓸 때는 역사 교육과랑 사회학과 뭐 이런 거를 되게 섞어서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붙은 게 사회학과였던 거긴 한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회학과가 좀 더 괜찮은 선택이었다? 이 과라서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든 게 물론 역사도 너무 좋은 과목이지만 이제 뭔가 역사 제가 그 대학 원서를 쓰기 전에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 과에서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를 이렇게 쭉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학과에서는 막 뭐의 역사, 뭐 동양의 무슨 역사 다 뭐 어디 뭐 동양의 무슨 역사, 서양의 무슨 역사 다 모든 거에 다 역사 이렇게 붙는 거여서 와 되게 정말 그 역사를 배우면 재밌겠지만 다 모든 게 이렇게 역사라는 거 하나에 국한돼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근데 사회학과는 되게 사회도 범위가 넓잖아요. 뭐 정치가 있을 수도 있고 법, 뭐 외교 아니면 뭐 경제 이런 게 그 안에 역사도 되게, 들어가고 네, 그 안에 역사도 들어가고 되게 사회학과에서는 뭔가 좀 더 넓은 좀 더 다양한 류의 그런 사회들을 배우는 느낌 그래가지고 뭐 지금의 목표는 교사이지만 뭐 여기 가서 더 다양한 것들을 배워보면서 다양한 걸 더 체험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사회학과에 또 괜찮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과목 전반에 걸쳐서 너가 관심도와 역량도 다 좋으니까 더 재밌어 하니까 사회학과도 잘 맞을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유은이를 융합 아카데미로 2학년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1학년 때 선발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조금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2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도 통합교육위원회였나? 정식 명칭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너를 이제 보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모이는 게 있었잖아.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나도 이제 그 구성원으로서 유은이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또 역사교육과나 사회과교육과는 없는 대학이 많잖아. 네. 없는 대학이 많은데 또 그게 특수교육 대상자 전용으로 있냐 없냐도 되게 까다롭고 네. 일반 학과에서 교직 이수가 되냐 안 되냐도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리스트업 하느라고 나도 좀 공부 덕분에 그러니까 이게 덕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덕분에 나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건 뭐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내서 좀 축하한다는 말 하고 여기서 이제 사회학과를 선택한 거는 이제 제가 연대에 갔기 때문에 연대에는 체육 말고는 사범대가 없지, 사범대 없습니다. 없으니까, 너무 그치. 안타깝게도 서울대랑 고대에는 사범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할 생각으로 갔고 또 그러니까 사회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교육에 대해서 좀 더 주로 배우는 느낌이 있는데 사회학과는 좀 더 다양한 사회에 대해서 배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건 또 그거대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했던 고민이지만 사실 이제 교사를 꿈꾸고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또 대학에서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꿈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교사의 꿈에 대해서 더 구체화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행보도 좀 내가 기대를 해볼게. 그래서 이게 유은이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나한테도 내가 3학년 수업에서는 사실 크게 도움은 못 줬던 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그래도 나름 내가 좀 자부했던 경험이 이 학생이 교사를 꿈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때 또 마침 나의 고민은 융합 아카데미 활동을 어떻게 좀 내실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이제 교원대 예비교사 캠프를 내가 발견하게 돼가지고 너랑 되게 괜찮은 친구들 같이 이제 4명이서 갔었잖아. 네.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때 갔었던 그 교원대 예비교사 캠프는 어떤 경험이었어? 이제 캠프를 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그 같은 학교 이제 팀별로 이제 고민을 하고 뭐 수업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활동이었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진짜 되게 교사가 막연히 되고 싶었다가 약간 왜 되고 싶은지 이걸 내가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냥 보통 학교에서 뭐 세특을 하거나 뭐 학종 때문에 뭐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고 이럴 때는 뭔가 그 과목과 관련된 걸 어떻게 이제 엮기 위해서 좀 교육이 있더라도 뭔가 교육이 주가 아니라 그 과목이 주가 되는 그런 탐구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지, 그게 맞고. 여기서는 진짜 교육에만 딱 집중이 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자료를 찾고 이러는 그 과정이 있어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냥 교육이 약간 있고 그 과목이 주가 되는 세특을 할 때는 약간 좀 그게 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좀 힘든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이 딱 교육이 주가 되는 걸 하니까 그게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내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러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아 되게 내가 교육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각 교과 영역에서 너가 그 교과 영역에 달성해야 되는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완전 교육을 억지로 해가지고 교육의 파이를 크게 한 게 아니라 그 교과 영역의 내용들을 내실 있게 다루려고 한 거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에서는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좀 푹 빠져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오히려 좀 부족했던 느낌인데 이때가 1박 2일이었잖아. 1박 2일 동안 그냥 오로지 교육만 갖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이제 교사가 그냥 막연하게 되고 싶은 느낌이었다면 왜 되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라는 거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로 저희가 1학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도 맞아.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이제 준비하고 직접 해보면서 또 그 과정에서도 되게 많은 걸 느낀 것 같은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했던 뭔가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세특을 위한 발표 아니면 뭐 그냥 뭐 정말 수행 때문에 하는 발표 이런 거에 지나지 않았어가지고 그때 발표의 목적은 되게 그냥 내가 조사하고 한 거를 그냥 전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초점을 두고 했었던 발표들이 많았는데 이제 직접 수업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되게 그냥 발표보다 더 고려할 게 많고 더 생각할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학습하는 그 앞에 앉아있는 제 친구들이 이거를 이해했는지 아니면 이거를 또 잘 기억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제가 말만 하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소통도 하면서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이 수업에 재밌게 임하고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구성을 하고 또 진행을 해보니까 아 이게 되게 좀 발표의 경지를 넘어서서 뭔가 좀 더 되게 더 생각할 게 많지만 되게 더 의미 있는 활동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치. 수업이랑 발표랑 또 한 단계 차원이 넘어가는 경험을 좀 했다는 것 같고 사실 그때 너희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 전국 우승을 했잖아. 최우수 팀이었잖아 우리가. 그래서 와 이렇게 대단한 아이들이 있구나 하면서 나도 너희를 지켜보고 이제 보조하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서 여기서 1등 전국 1등을 했는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범교과 교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그쳐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끝내기엔 너무 아깝다. 직접 해보자 해서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너희 정도면 충분히 한 학년 후배들한테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수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기특했고 그래서 나도 되게 덕분에 뿌듯한 경험이었어 개인적으로. 그 교사로서 되게 기쁜 순간이 그런 거거든. 내가 의도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애들이 잘 따라와 줄 때 근데 보통 이게 잘 못 따라올
경우가 사실 더 많은데 잘 따라와 줄 때 되게 성취감이 크거든. 근데 따라오는 걸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되게 기특하더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쨌든 3년간 의식해서 준비를 한 거고 뭐 수능도 비교적 잘 본 것 같긴 하지만 학종을 위주로 이제 학교 생활을 한 거잖아. 여러 가지 팁이 있겠지만 학종을 준비하는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학종에 대한 팁을 좀 얘기해 줄 게 있을까? 제가 생각한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먼저 하나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저는 되게 좀 선생님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소통을 하기도 했지만 그걸 넘어서 이제 뭐 질문을 한다든지 뭐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사실 뭐 그래 질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기도 했고 그런 거에 좀 많이 용기를 내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런 용기도 필요한데 또 이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그치.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의 좀 팁 같은 게 있다면 이제 저는 사실 그걸 좀 3학년이 돼가지고 좀 깨달은 게 이제 3학년 되고 나서 이제 세특을 되게 써야 될 게 많잖아요. 진짜 정말 여름방학 때 정말 세특만 거의 붙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름방학 전후로 이렇게 그때 이제 좀 주제를 생각할 때 제가 1, 2학년 때 그 생기부를 펴놓고 다 읽어가면서 뭘 탐구했었는지 뭘 발표했었는지 이런 거 이제 형광펜 쳐가면서 아 여기선 이런 주제를 뽑아낼 수 있겠다 여기선 이런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거를 한 페이지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놓고 아 이 과목에서는 이거랑 좀 더 발전시켜서 하고 이런 걸 좀 저는 되게 1학년 때 했던 거 2학년 때 했던 거 이런 걸 되게 1년에 걸쳐서 좀 엮고 심화시켜 과목마다도 좀 더 엮어가고 하는 게 조금 많았던 것 같고 또 뭐지 이제 3학년 때는 뭔가 수업 시간에 뭔가 배우면 이제 또 생각을 해요. 아 이걸 만약에 나중에 세특을 한다면 이런 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걸 탐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아까 이제 선생님과의 소통을 얘기를 네.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주제와 관련해서도 선생님과 소통하고 그런 경험도 있었어? 아, 네. 그게 이제 고전과 윤리 시간에 이제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걸 이제 윤리 선생님도 아시고 또 그러셔가지고 아,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너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나 이런 거를 좀 엮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고윤 시간에 그 책을 읽고 또 세계사 때 배웠던 거랑 또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역사와 윤리와 또 그 책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좀 엮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오케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해 줬는데 선생님과의 소통.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화여고에서 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소통하면서 그 단순히 소통이 그냥 모르는 걸 물어보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너의 사고 과정을 교사에게 펼쳐 보이고 교사가 피드백을 주고 너가 사고를 더 개선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 그리고 보면은 세특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의 문구가 많아. 아까도 내가 몇 번 읽어줬지만 교사랑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1, 2학년 때 탐구들을 그렇게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도 되게 바람직하고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막 주제 찾느라고 애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업 중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캐치해서 적어놓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학종 관련해서 많은 팁을 또 전수할 날이 올 것 같고 사실 김유은이라는 학생이 저에게 주는 어떤 영감도 상당히 큰 영감이었는데 그만큼 너의 20대와 30대도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되거든. 너가 줄 수 있는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상당할 거라고 나는 기대를 해. 그래서 앞으로 너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상당히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드는 생각들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제가 약간 좀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계속 마음에 좀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약간 질문하셨던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되게 다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좀 저는 너무 좀 막연하고 추상적일 순 있지만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일단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쨌든 좀 남들보다 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마음,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뭐 대학에 가서도 아니면 앞으로도 그렇게 저는 좀 살아가고 싶어요. 좀 되게 막연하고 좀 추상적이지만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삶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구일 수도 있지. 뭐 그게 추상적인 네. 거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지금 사실 너무 지금 위로를 받는 느낌이거든. 사실 나도 뭔가 선을 구하는데 계속 낙심하는 상황들을 많이 겪는 게 있어가지고 나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원래 눈물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약간 지금 진짜 찔끔했어. 약간 찔끔했고. 그래서 이화여고에서도 너가 이화여고에 너가 보여준 것도 있을 거고, 또 이화여고가 너를 이만큼 키운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이화란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 이화란 진짜 인생에 되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마음일 수도 있고 좀 마인드 이런 걸 되게 많이 얻은 것 같은 게, 사실 진짜 1학년 때 처음 입학했을 때를 되돌아보면 진짜 어리고 정말 좀 걱정과 불안 이런 게 너무 많은 그런 정말 사람이었는데, 이제 1년 1년 1년을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성장과 변화를 겪었다고 저도 느끼고, 저를 이제 3년 동안 봐온 사람들도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사실 이렇게 3년을 살면서 뭐 내신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생활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되게 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시간들을 겪고, 근데 그거를 그 겪은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딛고 다시 뭔가 또 새로운 걸 도전하고 해서 결국에 그걸 극복해내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런 걸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더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의 한 5 정도의 슬픔이 있을 때 이만큼 많이 넘어졌지만 이제는 5 정도의 슬픔에서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 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진 느낌? 그거를 제가 되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뭐 3년 동안 이화에 살아서 그렇지만 저는 정말 이화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얻고 배워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인데, 나중에 너가 연세대학교에서도 그리고 이 사회 나가서도 뭔가 이렇게 너가 느껴온 것들을 얘기하는 모습들이 벌써 막 그려지거든.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볼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이제 이화의 후배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화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후배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게, 이화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니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알지만 보시는 분은 알지만 제가 강요한 말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아니 얘기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진짜 외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좋은 학교지만 이 안에서 얻어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화여고가 좀 이제 내신도 치열하고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니까
그 분위기에 쓸려서 되게 공부만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거에 좀 압박을 많이 받는 뭐 그런 상황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되게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걸들을 좀 잘 즐기고 물론 공부할 땐 또 많이 열심히 해야겠지만 좀 뭔가 좀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좀 자기가 즐길 수 있을 때 좀 학교 안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약간 좀 워라밸처럼 이게 밸런스가 잘 맞으면 그게 너무 공부하면서도 되게 안 힘들고 즐겁거든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치지 않고 좀 잘 즐겼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아까 제가 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실 이화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좀 좌절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나는 요만큼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쟤는 이만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이래서 되게 남과 비교하면서 힘들었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년을 살고 지금 돌아보면 사람마다의 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 이화에서의 3년 동안 나의 때를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시간은 진짜 다르지만 언젠가는 자신과 가장 잘 맞는 길과 그런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하는 그 자신과 가장 맞는 방법 남이 하는 방법 말고 이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제일 맞고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방법들을 찾는 그 때가 뭐 언제일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꼭 올 거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나한테는 왜 아직 안 오지? 나는 왜 아직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 라고 좌절하기보다는 나는 언제 발전할 수 있을까? 발전하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거를 좀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좀 포기하지 않고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거의 1대1 멘토링을 내가 받는 기분이 들어. 그래서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얘기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상당히 귀한 황금 시간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더 멋진 사람, 지금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지만 멋진 사람이 돼서 또 이화여고의 구성원과 저를 포함한 구성원들에게 많이 또 영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